이혼하는 방법은 협의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눠집니다. 이혼 시 부부가 서로 협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재판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정전치주의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조정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이혼은 한 가정이 유지되거나 깨지는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 부부가 조정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이혼에서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조정 절차만 따로 분리해서 별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조정이혼이라고 부릅니다. 조정이혼 신청을 하는 경우는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1. 부부간의 이혼에 대한 협의는 끝났으나 법적인 효력을 보장받으면서 완벽하게 이혼하고 싶은 경우. 협의혼은 이혼에 대한 의사만 확인을 받고 이혼합니다. 물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적교섭에 대해서도 정하게 됩니다. 그 외 위자료와 재산물에 대해서는 부부가 별도의 협의서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협의서도 법적인 효력은 있으나 만약 상대방이 협의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협의서 내용대로 이행하는 걸 요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법원에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사항을 조정 결정문으로 받아 놓으면 상대방이 조정 결정문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에 대해서 완벽히 협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재판으로 시간을 오래 끌고 싶지 않고 조정이혼을 통해서 빨리 이혼하고 싶은 경우. 이혼을 하는 부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법원이 개입되어 조율하면 합의안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처음부터 재판이혼으로 싸우기보다는 조정이혼으로 진행해서 법원의 중재하에 조정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3자인 법원이 개입되면 좀 더 이성적인 접근이 가능하여 원만한 합의안으로 이혼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3. 협의혼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까지 협의가 되어 그 부분까지 조정 결정문으로 남기고 싶은 경우. 협의혼은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에만 양육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학교 등록금, 용돈, 유학비, 취업준비 등 성년이 된 자녀를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서로 일정 부분 부담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조정 결정문으로 남겨서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재산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처분하는 문제, 이사를 가는 시기 등 세세한 부분까지도 협의가 된다면 조정 결정문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부부간의 이혼에 대한 협의는 끝났으나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협의혼은 무조건 부부가 법원에 같이 방문하여 접수를 해야 하고 확인일이 정해지면 같이 출석해서 판사님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같이 법원에 가는 걸 싫어하거나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고 지방이나 해외 등에 거주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사가 대리 출석을 해서 조정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이혼 재판부에서 당사자도 꼭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럴 경우에 변호사가 미리 협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협의서에 당사자들의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당사자들의 의사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면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이혼 신청서 접수. 가정법원에 조정이혼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접수하는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같이 살았던 마지막 주소지 또는 피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조정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조정에 필요한 인지송달료는 납부하였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2. 기초조서표 및 자녀 양육 안내교육. 조정하기에 앞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법원에서 규정한 양식의 기초조서표를 보내서 이혼 의사, 이혼과 관련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적교섭,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는지, 이행 진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 항목을 체크하고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면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에서 진행하는 자녀 양육 안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조정위원 지정 및 조정기일 결정. 조정위원은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위원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정위원은 법원장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정하게 됩니다. 법원에는 조정위원 리스트가 있고 조정사건이 있을 때 조정위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조종위원 지정뿐만 아니라 조종기일을 결정하고 해당 기일에 참석할 것을 신청인, 피신청인 조종위원에게 통지합니다. 4. 가사조서관의 조사. 조종위원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사조서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하여 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 나. 자라온 환경, 혼인 경위 및 전반적인 결혼생활 과정 등. 다. 원하는 이혼 조건 및 이혼에 관한 생각. 하지만 현실에서 가사조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조종위원이 조종기일에 조종 신청사와 기초조서표 등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조종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5. 조종기일. 정해진 조종기일에 법원 조종실에 출석하여 조종위원의 주관하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혼 조건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협의를 진행했지만 당일날 협의가 완벽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조종기일을 정하고 이미 조정된 내용만 정리해 놓습니다. 물론 피신청인이 조종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면 조정 불성립으로 처리하고 재판부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로 넘기면 그때는 재판이혼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6. 행정관서에 이혼 신고. 조종위원이 성립되면 조종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관서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은 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취소되나 조종이혼은 조정이 확정되면 이혼이 바로 성립되므로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이혼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